보수 농객 그러면 뭐 이분 이름이 금방 떠오르죠.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진 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선에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지 좀 궁금하네요. 3단계로 고민을 했습니다. 3단계. 1단계는 예. 지난해 4월. 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예. 이러다가 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 저는 보수 농객이니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단계는 이제 최순실 사태가 터져서. 예. 이거는 걱정 차원이 아니라. 네. 아주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이거 정말로 이제 정권이 갔구나. 네. 보수가 과연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이 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를 하면.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개혁의 관건이 인물이다. 네. 대통령 후보. 네. 보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깃발.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2단계 과정에서 지켜봤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메시아로 기대했던 반기문 총장이. 네.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함과 본인의 실수로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의 낙마를 보고 네. 3단계로 제가, 최종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보수의 개혁을 이끌고, 좌파 정권의 집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 를 전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예. 구슬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깃발, 네. 개혁의 새로운 리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는 대안이 저밖에 없다라는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네. 저는 황 총리가 황 대행이 최종 결심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겠지만 네. 만약에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네.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예. 황교안 대행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자유한국당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황 대행이 본인의 결심 여부에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저의 라이벌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잠재적인 라이벌에 대해서 네. 그분은 지금 이 방어권이 없는 상태인데 불공정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황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네네. 설사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저하고 경쟁을 해도 네. 저는 자신 있지만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경선 과정에서는 황 대행이 가지고 있는 본선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장애 네.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자유한국당 집권 가능성이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시 일어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속도는 느립니다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일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첫째는. 네. 첫째는 탄핵, 네. 탄핵 소추와 최순실 사태의 초기의 충격이 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네. 상당 부분 초기의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좌파 집권에 대해서,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좌파 정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 좌파 집권에 공포심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굳어지고 있다. 예.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나 또는 이재명 시장 같은 분, 예. 이런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들의 어떤 그 과격한 언행, 예.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그 과격한 언행과 오만으로 비춰지는 그런 실수들. 예.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표심을 엮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지, 네. 절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임을 치명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4월 16일 날 총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받았던 국민들로부터의 나온 메시지를 어느 정도 지금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이건 상당히 부족한데요, 아직도.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자, 첫째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이 집권 보수당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네. 이 국가 안보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한민족 역사에서 7,500만 한민족의 운명이 갈지도 모르는 엄청난 이 급변 사태와 유동적인 시기에 국가 안보가 허술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 좋아. 좌파 정권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보수 너희들은 자격이 있느냐? 응? 네. 너희들은 탄핵 사태까지 겪지 않았느냐? 네. 응?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겁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아직도 이 보수에게는 저력이 있고, 네. 이 한국 사회의 산업화 근대화 발전을 주도하고,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낸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저력을 바탕으로, 자,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이 잘못한 것을 대대적으로 기억을 하면, 네.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내세우면, 그러면 좌파 정권 대신에 너희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유권자들이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건이 뭐냐? 그런 대대적인 보수의 개혁은 말이죠. 네. 제도나 또는 집단 이런 걸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서는 인물이 해야 됩니다. 인물. 예.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어떤 그 개혁 의지를 가지고. 네. 쉽게 하면 보수의 새 깃발, 새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인물이면 한 분이면 족합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죠. 깃발. 예. 그러면 우리 김진 전 의원께서는 리더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 참모로 쓰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조직의 행태라든지 확보가 돼 있으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그대로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셔서 다시 쓰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자유한국당에도 충분히 좋은 인재들이 있고. 네.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만약에 제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바로 저는 보수개혁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수개혁위원장을 맡을 겁니다. 예. 그 보수개혁위원회는 인물, 제도, 국정운영 방식 3가지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겁니다. 네. 특히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제 보수개혁위원장이 돼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그리고 참신한 어떤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대거 발굴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좋은 말씀을 제가 계속 듣기에는 좀 제한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방금 말씀하신 인물 그리고 제도 뭐 국정 운영의 방법을 고민하시는 그 가운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만약에 우리 김진 대권 후보께서 보신다면 대선 후보께서 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막으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이 말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 중요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차원을 넘는 조직입니다. 네.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저는 삼성이 말이죠. 지금 정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재벌개혁이라는 압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조금씩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바꾸자.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건 뭐고 이 우지 정도의 기업이 되면 국가에서 어떤 정도의 위상과 의무를 가져야 하며 공동체와 어떻게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심각한 어떤 그 개혁의 고민을 삼성은 해야 된다. 사직생의 각오로. 네네. 이 8719번님이 애청자분이 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한테 질문 좀 해드리라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한 10초 정도로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 개념이 뭡니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통합을 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지요? 질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셨거든요. 분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어떤 국가 안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예를 들자면 통일국가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자유민주 체제와 이념적인 문제, 또는 현대사의 건국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좌파 우파가 갈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막연한 통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공허한 메시지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게 중요하게 한국 사회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중앙일보 김진 전 논설위원이었습니다.